안녕하십니까. 경제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경제 전문 채널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무주택자는 전세로 많이 살고 계신데 이제는 월세 생활자로 추락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많은 집주인들이 전세를 걷어들이거나 월세로 전환 중이기 때문이라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리고 월세 생활의 단점은 매달 주거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가 없고, 이에 따라 계층 사다리의 상위층으로 올라갈 수 없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많은 인구가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게 바로 정부 정책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아파트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임대아파트의 장점은 거주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혼부부들이 요즘 임대를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줄 서서 대기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어요. 결혼 일자는 잡혔는데 수중에 자금은 없고 주거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은 해야겠는데 전세 가격조차 부동산 대책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나게 올라버렸기 때문에 골치 아픈 집 문제를 대충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 등 임대아파트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본인 문제일 수도 있겠죠. 저는 아이고 이 답답한 군상들아, 정신 좀 차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나. 지금 자네들은 함정에 빠지는 거야. 함정에. 나도 어릴 때는 그런 생각했어. 그게 잠시 집을 마련했다는 안도감을 주기는 하지만 결코 개미지옥 같은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기란 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설득을 해보지만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제가 돈을 꿔줄 수도 없고 20여 차의 부동산 규제 이후 집값이 폭등해버려서 저도 요즘은 뭐라 하기가 좀 민망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 가족 중 하나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겁니다. 김현미 장관은 앞으로 2025년까지 국민의 25%를 임대주택에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급진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정부가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눈치를 빨리 채고 플랜을 세우시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여야를 떠나서 아직도 정부를 믿으시나요? 여러분 인생 정부가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아무한테도 책임이 없어요. 눈치 없는 본인 책임이지. 혹시 주변에 집 좀 사라고 옆에서 잔소리하는 가족, 직장 동료, 친구 한 명이라도 있으십니까? 날파리처럼 귀찮은 그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겐 천사예요. 오히려 선의로 포장되어 있는 길이 파멸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정책의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가면 무주택자는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게 되어 있어요.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월세에서 임대로 추락합니다. 임대아파트의 장점을 위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임대아파트의 단점도 말씀드릴게요. 임대아파트의 종류에는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과연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임대 들어가기는 지금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정부에서는 이걸 조금 쉽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임대아파트 종류에 따라서 입주 조건이 상이합니다. 이거를 다 설명해 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취지나 방향을 보자면 소득이 적은 사람과 자산이 적은 사람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적은 소득과 적은 자산이라는 조건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삶에 필요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벌면 안 되고 더 많이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번 정부에서는 더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임대아파트는 평수가 작습니다. 왜 가족들이 만족스럽게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평수를 공급하지 않는 것일까요? 주택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아파트라는 건축물을 닭장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임대 아파트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요. 작은 평수의 가구를 더 빡빡하게 심어 놓습니다. 앞으로는 월세 생활자와 임대 생활자의 갭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겠죠. 월세를 살면 그래도 원하는 아파트에 원하는 평수, 원하는 학군, 원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아파트 생각해 보셨나요? 지정된 곳, 지정된 환경을 가진 곳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이런데 누가 임대해서 살고 싶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의 인식 중에서 임대주택은 공짜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임대 아파트요? 절대 공짜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보증금 플러스 매달 월세를 내야 돼요. 부동산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상승하게 될 텐데 자신의 자산을 상승하지도 않고 계속 월세만 소비하는 겁니다. 몇 년 뒤에 평생 임대라는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될 뿐이에요. 앞으로 거주 문화의 큰 변화와 흐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노출된 부동산 정책으로 그려볼 수 있는 밑그림은 모든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움직이지 말고 더 나은 삶을 꿈꾸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입지 좋은 브랜드 아파트 단지에서 평생을 살고요. 누군가는 입지는 그닥이지만 새 아파트에서 평생을 살게 되겠죠. 그 아파트도 지금은 새 아파트지만 시간의 풍화가 되면 그 입지는 그닥인 구축 아파트가 돼버리는 거죠. 또 누군가는 입지는 좋지만 구축 아파트에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입지가 안 좋은 구축 아파트에서 그냥 싸게 평생을 사는 사람들 분명히 있겠죠. 어떤 사람은 계단식 아파트에서, 또 어떤 사람은 복도식 아파트에서 평생 살겠죠. 그리고 무주택자는 전세에서 월세로,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월세에서 임대로 점점 추락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집을 사는 것이 어렵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헬게이트가 급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결혼을 하고 누가 자녀를 낳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언급했던 의구심이 현실이 될 것 같아요. 정부는 부동산을 잡을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초에 오히려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만남을 가졌죠. 차기 대선 후보이자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분입니다. 이분의 공통적인 의견은 이거예요. 투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추가 공급은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고요. 투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해 봐야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공급에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자,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분들 중 하나가 집권을 하게 되면 공급 절벽 분명히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공급이 없고 수요만 늘어나는 이 상황에서 집값은 정해진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죠, 이거. 속된 말로 얘기해서 설사약 먹인 다음에 화장실 가지 말고 참으라는 겁니다. 나중엔 정말 큰일 나겠죠. 김현미 장관은 앞으로 2025년까지 국민의 25%를 임대주택에 살게 하겠다는 이 급진적인 계획을 우리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내가 국민 하위 25%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나와 내 가족이 빠져나오지 못할 구덩이에 빠지고 싶지 않으시다면 빨리 형편에 맞는 집 사십시오. 화장실 안 가고 참고 참다간 나중에 진짜 큰일 납니다. 지금까지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